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아유,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제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오. 그래서 무슨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알았다. 예, 제가 또 효자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영수증 찾았어요. 아, 근데 이제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야. 사진 그래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데 어머니랑 통화 끄는 그 순간부터 계속 들고 있었던 거야. 어머. 이런 일이 요즘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 저 오늘 그랬잖아요. 아, 또 그랬어요? 오늘 출근 못 할 뻔했어요, 지금. 아니, 훨씬 젊은 양반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가방 속에서 찾는 적도 많고, 저도 정말 이런 일 많거든요. 큰일입니다, 이거.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게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는 게, 아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오히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라이프온에서 치매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쵸. 암보다 그 무섭다는 치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겪고 있고 네. 2030년이 되면 치매 인구가 무려 15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가 뭐 나 또는 가족만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맞아요.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 케어하고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네. 실천을 하고 있는 또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치매케어학회 정경환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경기도 군포 쪽에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를 올해 12년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담아서 치매 케어 학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경환 회장님. 네, 정경환 회장님. 음. 회장님은 치매 케어 학회에 몸담으시기 전에 데이케어 센터를 또 운영하셨다고요? 오. 네네. 네, 그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사람 살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요. 네. 목회하다가 기도의 열망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또 수도원에 들어갔고 또 아내가 유방암이 발병하면서 네. 또 새로운 길을 하다가 네.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 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서 그렇군요. 현장에서 고민을 담다 보니까 또 치매 케어 학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목회라면 종교 활동을 네네. 하시다가 이렇게 오게 되셨군요. 아이고, 오. 저 우리 회장님도 네.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이시군요. 많은 일을 또 그렇군요. 겪으셨군요. 네. 어찌 보면 새롭게 내려놓는 경험을 가져서 네. 또 그것이 새로운 길로서 다른 사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분들은 이제 뭔가 내가 하는 일을 더 좀 넓히고 네.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막 그쵸. 도전하는데 네. 예, 우리 저기 회장님은 뭔가 이제 나를 좀 내려놓자 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길이 보였다는 그런 또 인생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와, 네. 예. 그러면 현재 몸담고 계시는 치매 케어 학회 이건 어떤 단체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30년 전에 네. 그 동경대에서 박사를 받았던 그 지금 유원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경락 교수님이 예. 이렇게 고령자 거주 환경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네. 또 여러 구강 또 이렇게 법학, 사회복지, 작업치료 하신 분들이 치매 케어 학회를 2015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학제여서 네. 처음부터 다학제일 수밖에 없었고 치매 케어 학회가 대학에 없는 것처럼 치매 케어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학회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학회가 생긴 게 네네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래요. 들고요. 이제 여러- 거의 10년이 네, 됐습니다. 되어섰네요. 네. 그 여러 학회들이 많은데 네. 치매 케어 학회는 그러면 이게 유일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치매 학회는 신경과 의사 모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치매가 무엇인지, 치매 케어 학회는 치매 케어를 어떻게 케어를. 할 케어를. 건지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다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케어 학회는 이제 유일하다. 그래요. 자, 아까 앞서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데이케어 하셨었죠. 네네. 운영하시다가 이제 잘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학회까지 하게 된 뭐 계기는 뭐 어떤 게 좀더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거에 네. 뭔가 좀 영향을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요양기관에 있다가 뭐 그러셨다든가? 그러니까 저희 데이케어 센터 통해서 치매인을 만나는데요. 늘 반복 행동을 합니다.
늘 집에서 모셔드리는데 네. 똑같은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십니다. 어. 그게 이제 매일 보게 되면 현장에 보면은 치매를 어떻게 돌보는 게 맞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또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서 네. 먼저 학회에서 그걸 연구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다학제를 통해서 제 관점 이게 사회복지 관점 말고 작업치료 관점이든지 구강 관점이든지 여러 관점들 보면 또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치매 케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매 케어 학회에서 시험이 국제 치매 케어 전문사 시험이 있는데요. 네. 그 시험을 저도 응시하면서 고민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치매 할 때 치매 노인이라고 어디서 하냐면 관공서에서입니다. 관공서에서 치매 노인이라고 붙이거든요. 네. 그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네. 그럼 명확하게 이제 뭐 네. 그런데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65세 전에 발병하는 사람이 치매인 중에서 10%가 발병합니다. 오. 50대, 40대. 그러면 우리의 관념 속에서 네. 초록이 치매를 말하는데요. 초록이 치매는 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한 치매는 치료되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치매는 치료되지 않는 치매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의료 쪽에서 치매 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데 치매 환자라 그러면 사람을 약간 뭐랄까 낙인 찍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매 케어학에서는 이것을 치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애인 하듯이 치매인으로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건가 고민하게 되는 학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치매 케어의 이제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좀 나눴는데 네. 그 다학제 얘기하셨어요? 학회 다학제. 다학제가 어떤 거예요? 뭐 과목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학문 분야 분들이 붙게 되고요. 네. 저도 학교의 대학 연구진이 아니고 현장의 사람이 학회로 들어오고 회장을 하는 경우여서 요즘에 학회에서 현장 분들, 실무자들이 많이 학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있던 학문성 갖고 또 현장 요구를 부딪히면서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좀 전에 한 것처럼 뭐 사람을 휴먼 케어를 어떻게 할 건지, 공공보건을 어떻게 할 건지,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생활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법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논의해서 그걸 치매 케어라는 항목으로 네. 그 사안으로서 풀어내는 학회를 말합니다. 정말 현장에서의 고민을 좀 풀어가면서 네네. 치매인을 대하는 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케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나누시는 것 그러면 같은데. 이제 우리 저기 뭐 회장님 같은 이런 실무 경험을 쌓은 분들이 많이 여기 오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학회에 많이 좀 들어왔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분야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분야. 뭐 건축학, 아까, 치위생 되게 네네. 많이 있네요. 네네. 36분이 지금 계신 거예요. 현재 올해는 36분의 이사분이 치매 케어 학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반반입니다. 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예. 학회가 대학에서만 갇히지 않고 이렇게 현장과 연결성을 갖는 학회로서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네, 그래요.融화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네네. 필요한 그런 고민들까지 맞아요, 좀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치매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 귀에는 좀 새롭게 들리고 저희 진행하면서 치매인이라는 단어는 처음 그 저희가 들어본 보통 것 같아요. 이제 치매 생각이 어르신, 들어요. 치매 네. 노인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네. 예, 근데 치매인이란 단어 이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자주 쓰기는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이라고 느꼈는데요. 저희 동네 카페에서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네. 아르바이트 학생이 네. 라떼 나오셨습니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좀, 예. 그런 경우가 과잉과 회피죠. 그렇죠. 간혹 있죠. 어찌 보면 네. 당연한 말 라떼가 같지만 어르신 아니고. 요양보호할 때 교재에서 어르신이라고 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어르신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당사자가 어르신이란 말 들어봤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란 말 들었겠죠.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르신이란 말을 하면서 약간 제 현장의 당사자 입장에 보면 과잉이 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초록이 치매는 그럼 50대 분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어르신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현장에서 경험 느끼면 예. 약간 치매 케어에는 정책적으로 예. 약간 과잉이 붙어 있습니다. 호칭부터가. 네. 그러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게 제일
제 생각은 그분이 익숙한 단어를 불러준 게 중요하잖아요.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사람이 되게 친근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법 제도나 운행상에서 이용자의 당사자의 목소리보다 네. 이거 어찌 보면 뭐랄까 실행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약간 면피하듯이 부르는 이름이 너무 강하죠.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르신을 어른들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부정하시는 거죠? 네, 뭐 근데 그 사람으로서 경험되면서 어르신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 네. 멋집니다. 그 해석에는 또 동의해야 네, 멋진 하잖아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네, 그래서 치매 케어 학회에서 치매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네네. 되신 거군요. 근데 이제 더 붙이면 네. 이런 경험과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치매인이 네. 사람인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연히 사람이라 여기지만 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익숙한 구조에서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배웠습니다. 예. 지혜롭고 인지가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 예. 치매는 이 인지에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그렇게 할 수가 예, 크게 할 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덮어버리니까 과잉 붙는데 네.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관념으로요. 그러면 우리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확장되잖아요. 네. 아, 새롭구나. 이 사람이 감정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이구나. 이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올바른 정의를 통해서 이해가 좀 더 제대로 네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좀 이해하자는 말씀이세요, 예,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요양원에 가면 요양사가 있고 네. 복지관에 가면 이제 복지사가 있고 이제 각 부처에서 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치매 케어 여기도 이제 물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치매 케어 전문사 이런 시험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치매 케어 전문사는 또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치매 케어 전문사 시험은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 인지증학회에서 네. 치매 케어 전문사 시험을 계속 해마다 하는데요. 네. 이것은 현장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4과목을 보는데요. 네. 기초, 총론, 그다음에 강론, 사회자원을 배웁니다. 네네. 시험을 보는데 네. 생각보다 일본에서 합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어렵구나.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대만,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에 동시에 똑같은 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뭐냐면 사회 자원을 공부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간호 인력이 사회복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거죠. 제가 정부로 사회복지사라면 간호사에는 의료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야지 이 치매 케어라는 단어 사람 돌볼 때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기초를 쌓고 거기에 그러니까 치매 케어 전문사 시험에 네. 치매인이라는 지칭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울렸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렇군요. 시험이 있고 동시간대 이제 국가별로 같이 보고 네네. 그리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일을 3년 이상 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거네요. 그 그쵸. 일을 이미 안 한 사람들 할 수 없는 거네요. 정말 깊은 이해가 있고 경험이 미리 있어요. 시험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경력 3년 있으면 그 치매 케어 전문사 그거 증서를 줍니다. 어쨌든 그거는 경력이 충족을 해야. 네네. 충족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시험이 일본에서 또 처음 시작된 자격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치르고 있잖아요. 응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만큼 되는지 궁금해요. 이 치매 케어는 생각보다 정책의 방향성 흐름을 탑니다. 이전에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었을 때는 예.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빌려서 많은 사람이 시험인데요. 네. 그 뒤로 정권이 바뀌었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예. 갑자기 이제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외에 현실적으로 뭐냐면 치매 케어 전문사를 합격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오는 혜택이 없습니다. 일본 또한 혜택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 경우에는 네. 나 이걸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걸 내실을 가져야지라고 그런 방향에서 시험에 응시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현재 네. 이걸 합격하면 좀 활용하고 무슨 싶고. 재정적인 혜택이 있냐 물어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약간 이 부분은 좀 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현실적인 걸 또 안 볼 수는 없어서. 네. 돌봄의 사회화가 좀 더 필요한 게 돌봄을 좀 아닐까. 본질을 먼저 예.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야, 역시 그래서 이제 뭐 의식을 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응시 전에 말이죠. 예. 자, 그래서 회장님이 볼 때 우리나라 분들은 이 치매 관련돼서 인식 수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은 그 초고령화 사회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초고령화 사회라고 검색하면 이것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네. 검색됩니다. 네. 우리도 이게 올해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에 12월에 진입했군요.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아. 이게 유엔의 공식이라고 표현됐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이게 일본 학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너무 이게 낯선 분야여서 그런지 약간 덮어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국가 정책에도 초고령 사회란 말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 보면서 가끔 굉장히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노인 인구가 27%가 되면 네. 초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럴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노인 인구가 20%가 됐을 때 어떤 사회 변곡점인지 정확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치로만. 예, 수치로만 하니까. 수치로만. 근데 아. 그게 마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된 것처럼 느끼신 것처럼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에 붙어서 치매 케어도 회피하는 반응을 나타납니다. 나는 치매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두려움으로써 멀리 치워놓으려는 바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변화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요? 학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나 소통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게 시민들에게 학회가 막바로 대하는 것보다 네. 연구자들과 또 실무자들, 이게 현장의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밖으로 나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러나 학회에서 좀 그렇게 계속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초고령 사회 자꾸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말 안 했으면 아직 멀었구나. 우리 아직도 뭐 좀 사회가 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회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사회가 조장을 해 나가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늙었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 노령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치매인들이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인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관련돼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 적용하면은 좋을 뭐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이렇게 작년에 번역된 책 중에서 일본의 요리아이라는 그 노인 시설이 있습니다. 요리아이. 예, 네. 치매 케어 담당한 시설인데요. 네. 작년에 돌봄 동기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걸 읽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돌봄을 어떻게 할까? 그때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뺏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돌봄, 그 사람과 동기화하는 거, 그다음에 자유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지만 너무 감명받아서 그 사례가 너무 좋아서 마침 치매 케어가 지난 1월에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본 네. 후쿠오카의 요라에 가서 네. 1호점, 2호점, 3호점을 다 탐방했습니다. 단지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걸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치매 케어 학계에 적용하고 또 그걸 연구해서 우리 사회에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크게 느끼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봤던 분인데 병원에서 이 사람이 식사를 거부하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생각에 가족들은 요리아이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요리아이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식사 안 하는지 병원에서는 빨리 먹으라고 네. 밥과 음식을 섞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약을 타지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은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밥과 음식을 섞냐고. 나는 그래서 음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내가 주어진 시간에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것에 네.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그걸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네. 그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되고 또 네. 치매가 발병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 생각해 보면 이게 새로 보이죠. 네. 단지 그렇군요. 조직에서 끼어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에 목욕하고 네.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 그걸 그래서 그 선택을 존중하는 거 이런 거 말입니다. 개개인의 네, 그런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학회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들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리아이 갔다 왔던 경험을 나눠서 지난 그 3월에 아카데미로 그러니까 네. 치매인을 위한 생활 환경. 네. 그러니까 저 건축분들이 들었는데요. 환경이 먼저 간답니다. 돌보는 것보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환경이 먼저 가는 걸 고민했습니다. 요리아이 네. 경험을 풀었고, 와. 그러니까 치매인을 위한 사례 관리, 그러니까 치매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네. 사례 관리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활동을 또 하고 네.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자, 치매인 가족이 그때 그 행사를 하면서 학술 활동을 하면서 공감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학회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모임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회에서 배웠던 것을 제가 이 일터에서 풀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치매인들의 어떤 강박 패턴이 제가 본 바는 가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울하면 딸도 우울합니다. 패턴이 기본 성격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가족 지지 모임을 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잖아요. 그럼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자조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차차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면 내랑 어머니 똑같은 패턴을 알게 되면 자기를 보는 경험을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씩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치매 예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그걸 지나서 뭐냐면 요즘에 질병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네. 그 화요일 날 저 지역사회에서 치매 가족 지지 모임을 계속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와, 그것도 너무 좋은 그래요? 유익한 그런 모임이네요. 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치매인이나 치매인 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되나요? 변화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상이라는 게 예. 동행하는 거 핵심이 아닙니까? 큰 변화보다 그러니까 예. 동행하는데요. 가족들이 꾸준히 모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치매인도 이 데이케어 센터에 갈 곳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꾸준한 모임을 갖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나누고 그걸 또 공부로 풀어가고 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갑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꾸준히 연다는 거,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전해진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또 위안이 되고 힘이 그래요. 되는 시간이 될 것 동행한다는 같아요. 거. 동행한다는 게 되게 기억에 네. 남네요. 예. 학회에서 이제 이 장기 요양 기간을 위해서 법률적인 지지도 하고 있다,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률적인 부분 활동 지원한다.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뭐 학회에서 법률적 지원한다는 것도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회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일화인데 예. 코로나 때 시절 네. 때 할 게 없어서요. 예.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이 장기요양 이 치매 케어에 관련된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장기요양 현장에 있는 법규에 밑에 설명을 다 붙였고 또 치매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붙였습니다. 그 작업이 조금씩 개정돼서 작년에 5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만들었던 것은 어찌 보면 현장이 법규를 찾아보는 데 시간을 줄여서 치매 케어의 시간을 좀 늘리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전액 기부로 해서 학회에 좀 도움되고 또 그것이 학회가 지속하면 되겠다는 바람들 담고 있습니다. 역시 좀 왜 회장님이 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방대하잖아요. 뭐 이게 정말 한두 권 이런 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자료들을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래요. 요거가 있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와 정말 뭐 학회를 이끄시면서 또 운영을 또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아까도 뭐 현장도 직접 가보시고 뭐 모임도 주최하시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그렇죠. 또 운영에 대한 영감을 주로 어디서 많이 받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매 케어는 예. 각 센터나 각 가정이 담당할 일이 아니고 처음 멘토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이렇게 말 같지만 저희가 센터라고 말할 때 센터는 센터잖아요. 네. 그럼 센터 역할을 하면 그래서 늘 지역사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장기양 공부 모임, 지역사회 가족 지지 모임을 열어서 지역사회 얘기를 듣습니다. 예. 나 혼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 같이 갈 못하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어느 가수의 말처럼 호산송이 핀다고 봄이 아니잖아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노인, 늙고 치매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가 고민하면 네. 거기에서 우리 삶의 길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얘기를 하시는 말 중간에 보면은 이제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학회를 이끌어가는지 좀 느낌은 옵니다만은 네. 이 요리아이 돌봄 철학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리아이 돌봄 철학, 네, 그 철학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돌봄 동기와 자유처럼 네. 우리도 살 속에서 돌봄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돌봄의 기법 중에서 휴머니투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노인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다가와서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 그 노인은 그분의 배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낮춰서 눈을 마주치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마주치고 말하고 그다음에 서로 접촉하고 같이 걷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자유를 계속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의 프랑스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고민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좀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서 좀 우리 한국형적인 것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형적인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속 앞으로 연구해 보겠지만 예. 한국 사람들의 전 세계 특이한 병이 화병이라면서요. 화병이죠. 예. 네. 일본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랍니다. 대인기피증. 특이한. 그럼 한국 사람은 화병이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러면 한국인의 정서에 특이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출되는 것들, 울분에 대한 고민들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 돌봄을 할 때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착하고 좋은 치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는 치매. 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치매에 그래서 그게 사람됨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관계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참아.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 참아야 되고. 네. 네. 그럴 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희노애락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걸 조장해 줄 때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치매도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우라통 치민다 이런 얘기 막, 와, 막 그냥 한이 맺혔다. 화가 난다. 화를 참다. 이게 결국은 뭔가 이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참고 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바뀌어야 되겠네. 네, 또 요즘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치매 친화적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치매 친화적 사회를 또 지향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정확히 어떤 사회일까요? 작년 겨울에 치매 케어 학회 중심으로 일본 오모타시를 다녀왔습니다. 오모타시를 다녀왔는데 오모타시는 치매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치매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오모타시에 있는 치매인 중에서 혼자 걷기 요즘에 베이라고 하기도 그걸 할 때 그 예.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민방훈련처럼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치매인의 행동들, 돌봄을 가르치니까 네. 당연히 엄마 아빠도 알게 되고요. 그게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매 케어는 각 개인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치매인이 배회한다고 어딘가 멀리 목적을 향해 갈 때 우연히 그걸 발견했다면 편의점에서 와서 좀 뭐 드시라 그러면 네. 그분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만들어내면 그분도 서로 이렇게 지역사회가 안전적인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치매 친화적 사회 이런 고민을 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역사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좀 뭐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또 받아오고 그런 문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정권의 네. 그 치매에 대해서 네.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게 예전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지 치매 교육을 아무도 학생들이 받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라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치매라면 숨기고 싶고 두려워 회피하죠. 어떻게 그러면 현실이 있을 때 어떻게 돌볼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고 그 내실을 담는 거 네. 그게 꼭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기관, 뭐 단체, 또 개인 등이 어떤 부분부터 좀 바꾸고 좀 실천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약간 생각보다 분절돼 있습니다.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치매 친화적 사회가 된다는 것은 연결성을 어떻게 갖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기관, 이 사람의 어떤 이용자의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내 센터에 원하는 것만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알아서 도울 수 있고 내가 사회복지사 사람은 간호를 도 알아야 하잖아요. 간호사 연계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일본의 그 케어 매니저라고 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정확히 많은 분야들을 알고 중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단계잖아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없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 그걸 담아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친화적인 고민을 좀 풀어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를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네. 뭐 이렇게 돌봄, 이렇게 우리 또 치매 케어 센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뭐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좀 더 질적으로 예, 좋은 어떤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처우 개선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좀 예. 단점으로 말하면 예. 처우 개선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돌보는 사람일 때 내가 치매인이 된다면 어떤 돌봄을 받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할 때 너무 뭐랄까 세상이 우리나라 그런데 관료제 모습을 띱니다. 왜냐면 내가 주어진 것만 하겠다. 근데 치매인을 돌볼 때 내가 주어진 것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안 되죠. 대한 생활의 문제잖아요. 그런 걸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하기 정말 내 안의 내실을 내가 이걸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치매 돌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여기 보이면 치매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라도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는 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에는 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이 활성화됩니다. 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왜 저희 센터에 있는 분이 있을 때 네. 오랜만에 다른 가족이 딸이 왔습니다. 어머니 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지에 약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맞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누군지. 그러면 이 딸이 누군지 알아 물어봤을 때 엄마가 딸이 실망하는 것을 엄마가 감정이입하면서 더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치매인 해서 안 될 말은 나 누군지 알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조금 있으면 인지가 돌아올 거니까 엄마 저 무슨 딸이에요. 반가워요 말하면 조금 있으면 기억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내려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 그냥 너무 질문을 해. 답부터 그냥 얘기해주고. 네, 우리는 여쭤보면 나 왔어요. 어디 나 누구 습관을 몇째 좀 딸이에요. 바꿔서. 네네.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게 되는데. 외국의 사례인데 치매는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는 반말을 하지 마라, 폭언하지 마라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죠. 네, 더 깊이 들어가서 치매인을 위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또 기억 안 나? 이러면 그러니까 뭐를 많이 물어보지 말고 좀 알려주면서 소통하는 그래요.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치찌개 뭐- 드셨죠? 예를 들어서
먹었냐고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고 오늘 뭐 했냐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아니 어제라면 질문하시면 안 어제 되고요. 아예. 이렇게 그 기억이 이게 10년 전 기억이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음식이 맛있지 않냐고. 그렇게 현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지금 여기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공감과 네. 이 상황에 대한 네네.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네네. 뭔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인데요. 그 많이 학습지라는데 예. 이게 뭐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호랑이야. 그럼 할아버지 좀 이따 성을 냅니다. 내가 이러려고 손자한테 꾸지람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도리어 치매를 예방한다는 말로 하지만 실제로 감정으로서 굉장히 폄하시키는 거죠. 좀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목적, 사물,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걸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디테일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야 네. 진짜. 그러니까 뭐 드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안 돼. 저도 좋은 멘트들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아빠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그래요. 해도 좋고 또 재밌네 나는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도 예를 좋다고.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분 배우자가 치매일 때 네. 산책 가요 이렇게 말하면 산책이라는 뜻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두렵죠. 네. 그리고 또 혹시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죠. 그럼 산책을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산책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겠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산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헷갈리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움츠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자.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도 그 돌봄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 대상자 중심으로 네. 생각하고 표현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그래요. 느끼게 됩니다. 예뻐요 우리 어머니. 아유 그렇죠. 우리 아버지 미남이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그런 한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팩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치매는 어찌 보면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과거의 네. 그 경험을 어떻게 동감해 줄까? 이런 측면이 필요한 거로 얘기합니다. 네. 자 오늘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신데 우리 회장님께서 네. 혹시 저 프로그램 관련돼서 아니면 학회 관련돼서 아니면 앞으로 치매 케어에 관련돼서 뭔가 좀 더 추진하고 싶으신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좀 더 좀 치매 케어를 고민해서 네. 좀 계속 치매 케어라는 관점으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케어 돌봄이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요즘에 돌봄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돌봄. 돌봄의 권리. 그러니까 권. 돌봄권이 어느 지위냐면 자유평등 같은 개념입니다. 돌봄권으로 돌볼 권리, 돌볼 받을 권리를 구축하는 사회를 정착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돌봄 사회를 지향하고 돌봄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또한 돌봄은 작은 이야기로 사람과 사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돌봄을 이렇게 분절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료는 돌봄할 때 이건 의사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나라에서 웃긴데요. 돌봄을 문화재 관리할 때도 돌봄 문화재 케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케어가 돌봄이잖아요. 예. 약간 좀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돌봄이네. 예. 네. 우리 그럼 회장님 개인적으로 치매 케어 이 분야에서 또 꼭 해보고 싶은 일도 굉장히 또 있으실 것 같고 목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박한데요. 제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할아버지 치매셨고요. 네. 또 그럴 때 저도 치매가 발병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치매가 발병했을 때 어떤 돌봄을 가져갈까? 어찌 보면 공자가 말했던 위기지학입니다. 남을 위해서 학문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해라. 그게 남을 돕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의 준비를 해가고 제 인생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그럼 다음에 내가 치매이 되었을 때 누군가 사회가 더 그 뿌린 씨로 좋은 치매 친화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치매인과 또 치매인 가족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고 케어 전문가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각각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자세하게. 네. 이렇게 말하면 좀 낯설지 모르지만 그 책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마음속엔 우리가 있답니다.
우리요.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 때 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말하잖아요. 근데 이 특이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우리나라는 각자 도사사회였다면 도생사회였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역사 이래로 각자 도생. 각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믿기 어려우니까 서로 우리라는 것으로 그 방어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그러면 네. 그게 특징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누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영어로 help me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위기에 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네. 사람 살려 이럽니다. 사람 살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말하지 않고 사람 살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살려 말하는 것은 나도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네. 내가 위기 때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은 나도 사람이야. 이게 치매인에게 똑같은 말을 그런 겁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네. 사회적인 살인, 사회적인 죽음의 대상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야. 그 목소리에서 우리가 민감해진 사회를 가질 때 내 자신도 존중받는 거잖아요. 예. 돌봄은 그 존중의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대하고 내가 위에서 내려보는 돌봄이 아니고 네. 눈높이를 맞추고 동행할 때 네.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고 언젠가 인생에서 우리도 의존하는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언젠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팔팔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팔팔할 거라 여깁니다. 그러면 돌봄은 그걸 주는 것이고 치매 돌봄은 그것의 가장 극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더 뭐랄까 건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길을 그 물꼬를 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좀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돌봄이란 말이 들으면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내가 좀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봐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회장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네. 함께 나누는 것이지 결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뭐 안 되게 보거나 약자로 보거나 이거 자체가 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늘 귀한 시간이 됐어요. 아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치매 케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치매 케어 학회 우리 정경환 회장님하고 오늘 귀한 말씀 또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식 전환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분들께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